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사흘 만에 특검에 이제 다시 소환이 된 김경수 지사, 잠시 후 1시간 50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9시 30분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1차 출석 당시 김 지사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1시간 50분 후면은 김 지사 두 번째 출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출석할 때 장미꽃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미꽃 보면은 거기 가시도 있고 꽃길이 되고 둘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꽃길이 될 것 같습니까? 가시밭길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당시 뿌려진 장미꽃은 이제 지지층들이 힘을 내라고 보냈던 것이고요. 오늘 조사는 그때 조사와 마찬가지로 그 꽃길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당당하게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아무래도 드루킹 김 씨하고 오늘 대질 조사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대질 신문 가능성을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김 지사 측 변호사도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대질 신문뿐 아니라 어떤 것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가 킹크랩, 그러니까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과정을 김 지사가 봤느냐, 그리고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어떤 댓글 조작을 위해서 보고를 하고 김 지사가 승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180도 두 사람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쯤에서는 검찰이 대질 신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검이 확보한 드루킹 김 씨의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요. 김 지사하고 이 드루킹 간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아주 좀 결정적이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문자 내용이 오고 갔다면서요? 네, 오늘 어느 한 신문에서 보도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 지난 2월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고발로 이 댓글 조작 사건 전반에 대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던 그 시점입니다. 예. 그 시점에 이제 드루킹 김 씨,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인 한모 씨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김동원과 한모 전 보좌관, 이 사람은 김 지사의 그 당시 보좌관인 거죠? 그렇죠. 그 드루킹이 어떤 내용을 보냈냐? 김 의원님과 제 관계는 이미 1년 이상 이어져 왔고 꼬리 자를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사 작업을 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지금 드루킹의 주장이지만 김 지사 요청을 받아 기사 작업을 한 내용. 그러니까 이 기사 작업이라는 것은 댓글 조작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8만 건 이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1년 5개월 동안 8만 건이다.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이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증언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런 문자까지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 지사한테 직접 보냈던 문자 내용도 지금 이 기사에서 또 나왔는데, 신문에서 나왔는데, 의원님 1년 4개월 동안 부려먹고 보상 없이 버리면 뒷감당 안 될 겁니다. 일종의 이제 도모 변호사를 총영사로 추천을 하면서 잘 안 되니까 약간의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고 이제 이 문자를 다 지우니까 이제 한모 보좌관한테 이렇게 또 비밀 대화 다 지웠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하소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차 소환 때보다 특검이 더 강도 높은 조사할 거란 전망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가 나올까? 지금까지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만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킹크랩 시연 장면을 직접 봤다거나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서 목차가 있다든지 이런 게 정확히 있지 않으면은 정황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정황 증거 수준이라는 건데 물론 아직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이제 대중한테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번 조사에서의 핵심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제 특검은 이 드루킹 측 사람들이 예. 핵심 관계자들이 김 지사가 이 시연 상황을 보던 정황, 그러니까 시연 상황을 볼 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자세로 있었고 어떤 태도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명의 드루킹 측 사람들이 비슷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운전기사가 그 당시 드루킹 시연이 있었다고 드루킹 측이 그러니까 그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다고 드루킹 측이 주장하는 그날에 고 사무실 주변에서 그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썼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CCTV 화면이나 뭐 김경수 지사가 그 장면을 그러니까 시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수차례 깜짝 놀랄 만한 김 지사가 깜짝 놀랄 만한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상황이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특검이 2차 소환을 앞두고 기자들과 함께 브리핑을 했는데 그 얘기 잠시 좀 들어보시죠. 내일 뭐 준비하신 거 있어요? 뭐 준비하신 거 있어요? 다음 2차 소환 때? 1차 때 다 포렌식 된 걸 다 보여준 건 아니죠. 제시를 한 걸. 결국은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겠다.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비장의 카드가 있는 겁니까? 저는 표정만 봐서는 뭐 읽을 수가 없네요.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말을 아끼겠다고 하는데 오늘이 사실은 이제 특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결전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도 지금 그 조사에 앞서서 언론에 흘리긴 좀 부담스럽긴 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관측이 그 CCTV나 뭐 이런 장면 같은 어떤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들이 많아서 정황 증거,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물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지금 특검이 그러니까 자신 있게 특검이 얘기하지 못한 걸로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제대로만 했다면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도 남는데, 자, 특검이 두 번째로 청구한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은 또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계속 기각이 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모 변호사는 이 법적인 부분의 전문가이지 사실 이 킹크랩 등의 댓글 조작 여론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활용, 그다음에 이를 통한 여론 조작, 이 부분에 있어서 도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또 도 변호사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점, 따라서 이 도주나 그다음에 그 증거를 인멸할 그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 있다, 도주 우려 없다, 소명이 좀 부족하다 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혹시라도 이제 변호사면은 이제 같은 이제 큰 범죄의 식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세 번째 과연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검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청와대로 이 특검 수사 진행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한 명의 비서관에 대해서는 한 내일 모레쯤 뭐 소환을 예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송인배 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송인배 비서관은 사실 이 사건의 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만남을 처음 중재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송 비서관 자체가 2016년 20대 총선에 낙선한 직후에 그 드루킹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2차례 한 적이 있고, 강연의 대가로 100만 원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송 비서관은 공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인 중에 한 명으로서 가서 강연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고인으로서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백원우 비서관이죠. 이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드루킹이 뭐 여러 가지 인사청탁 관련된 것으로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예. 청와대로 불러서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드루킹과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일들이 그분이 있습니다. 이분 아닙니까? 지금 도모 그렇습니다. 변호사. 이분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예. 가기를 드루킹 측이 원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원우 비서관이 부른 사람이 지금 이 도모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분 그렇죠. 지금 뭐 그거와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지금 구속영장이 2번이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분도 또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예. 그리고 이 경공모 내에서 사실은 이 여론 조작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데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예. 그 조직 내에서 상당히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범행의 핵심이 이제 여론 조작 프로그램의 이 운용과 실행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이 민주당 전당대회 조금씩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 당대회 후보로 나선 이해찬 의원이요.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 대통령하고 이제 그런 좋은 관계인데다가 제가 이제 총리할 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당정청 협의회 그 문 실장이 꼭 참석을 해서 파트너였군요. 예, 그래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했고 문 실장하고 저하고는 좀 특수한 관계인데. 자, 문 실장 이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일한 50대고 지금 세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해찬 총리 50대 초반에 했고 김진표 부총리 50대 중반에 했었는데 나 지금 네. 50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송영길 의원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 실장 발언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이해찬 의원도 이 문 실장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송영길 의원은 이 부분을 바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예. 어저께 MBC 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문 실장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칭했는데 이게 이제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무총리 시절 문 대통령보다 상급자 위치였기 때문에 예. 당청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해찬 의원도 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원래 성격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뭐 막 해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해찬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논란이 되더라도 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 길을 간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본인도 급했는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의원은 그러니까 본인은 팟캐스트 50분 동안 방송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19번 언급하면서 17번을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과 대통령이 되기 전 사적인 교류를 회고하는 부분에서 그냥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직함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비서실장 그래서 문 실장이라고 불렀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예.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 실장님이라고 불렀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 17번을 대통령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해찬 의원 측의 주장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오려고 하실 적에 네. 제가 이제 가서 만났어요. 부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걸리를 좋아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몇 분이 이제 점심을 모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씀이 정치를 하게 된 동기였다고 말씀하시는 걸 문 대통령하고 이제 그런 좋은 관계인데다가 정확히 17번을 언급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네. 문 실장이라는 단어는 딱 2번만 사용한 게 확실한 사실인데 혹시 이거 전략적인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을 문 실장이라고 부른 것 자체는 본인도 부지불식간에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맥락을 보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하대한다거나 이런 느낌의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콕 집어내서 이제 논란을 삼고 있는 일부 이제 친문 진영과 또 일부 후보들이 있는 상황인데 예.
다만 이제 저 팟캐스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해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국정을 깊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 실장이란 발언이 나온 이 심적 저변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문 실장,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 실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또한 가까운 관계다. 예. 또한 또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관계다. 뭐 이런 느낌도 주면서 최근에 당청 관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너무 청와대에 끌려간다. 민주당의 목소리는 과연 무엇이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향후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당이 좀 더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예.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부지불식간에 은연중에 주려고 했을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 자체는 뭐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나쁠 것만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민주당 뭐 당권 주자 모두가 내가 진짜로 친문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 뭐 새누리당 하늘은 내가 진짜 친이다 친박이다 한때는 뭐 주의 야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막 회자되고 그랬었는데 자 뭐 이런 내가 진짜 친문이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삼철 이 세 분이 한 일주일 전에 만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삼철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전해철 의원, 그다음에 이호철 전 수석, 예.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다음에 양정철 이제 그 특보가 있는데 전 특보 이 세 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세 분이 만나서 이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기로 예. 어떤 후보도 공개 지지하지 않기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것이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예. 그 전에는 이 삼철의 행보를 두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 두 철, 그러니까 이호철 전 수석과 양정철 전 특보에 대해서는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전해철 의원은 그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다가 예. 김진표 의원에게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 후보직을 그만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조직들이 사실은 김진표 의원을 돕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 모임을 통해서 세 명이 공개 지지를 하지 않겠다. 이 당에서 이런저런 억측이 나오고 그다음에 친문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종의 분열 프레임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그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어떤 후보도 공개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전당대회를 하면요. 현역 의원 입장에서 어떤 한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모든 후보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은 좀 그렇더라도 전해천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뭐 경기도 뭐 김진표 의원하고 가까울 수도 있고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하면은 새 당권 주자 모두로부터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네 이렇게 또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공개 표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공개 지지는 하지 않지만 예. 전해철 의원은 아마 내부적으로 김진표 의원을 돕는 어떤 행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후보들이 단일화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단일화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김진표 의원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호철, 양정철 이 두 분은 이호철 전 수석은 이제 곧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양정철 전 특보는 이미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겠다. 아예 한국을 떠나 있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전당대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눈먼 쌈짓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특활비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자 황우여 전 의원과 박지원 현 의원 두 사람 받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받았네요. 네, 뭐 이 두 분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예. 돈을 받았다는 건데 이 특활비들이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주로. 예. 근데 이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황우여 이제 전 의원이
그때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이었고 예.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했는데 받은 액수가 6억 2,341만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세비가 한 1억 2천만 원 요 맞습니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얘기하는 거죠. 만 그렇죠. 2년 동안. 네. 만 2년이 조금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네. 6억 2,341만 원 특활비로 받고 영수증이 전혀 없었던 거죠. 눈먼 돈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넘버 2가 박지원 네. 의원이죠. 당시 파트너가 됐던 예.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죠. 그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 특위위원장에게도 특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회의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네, 뭐 이제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예, 잘 예. 아시겠지만 특위라는 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뭐 몇 억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한 낭비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 박지원 의원 또한 5억 9,110만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 분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 두 분이 아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럴 것 같은데 다른 네. 분들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황우여 뭐 여야를 한번 통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 분에 이어서 많이 받으신 분이 이번에도 전당대회 또 출마하신 넘버 3시네요. 네, 김진표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5억 5,853만 원. 이분들이 다 여야 원내대표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네요. 그 당시에 참여연대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다음에 이한구 전 새누리당 의원도 5억 원을 조금 넘는 액수를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이분도 이제 원내대표를 했었죠. 3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또 최경환 의원 예. 3억 3천여만 원. 그다음에 박기춘 이분이 이한구 의원 전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를 파트너로 했었죠. 그 당시에 2억 3천여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김무성 의원은 2억 1,8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뭐 한 번 정도 받아본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속하고 싶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특활비 액수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것 같습니다. 자, 국회에서요 특활비 이 개선 방안 논의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이죠. 한국당, 민주당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좀 그대로 사용하자 이렇게 뜻을 모은 반면에 소수 정당들은 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 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특수활동비에 관한 제도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그 특활비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 그런 업무 추진비 성격이 강했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영수증, 증빙 서류를 통해서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원칙을 견제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입장을 정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민주당, 한국당, 뭐 거대 양당 이 부분만큼은 똘똘 뭉쳐지는 것 같고 네. 지금 뭐 많이 받으신 분들 봤지만 뭐 제3당이나 제4당 뭐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니면은 특활비 없애야 된다 당연히 좀 주장을 하겠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니 전임 원내대표들 운영위원장들 뭐 다 받았는데 우리부터 이제 받지 말라는 거냐 지금 또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국회의 태도는 정말 화가 날 일이죠.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근데 국회가 그만큼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특권을 내려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노회찬 의원이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거의 마지막 정치적 메시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원내대표였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특활비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정작 거대 여야 1당, 2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기존 여야, 특히 거대 여야 1, 2당은 이 특활비라는 게 이제 당을 관리하고 또 자신들의 계파들을 또 관리하는 데도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 또 이 주변의 당직자들이나 그렇죠. 가까운 의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좀 돈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하면 좀 쑥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기자들하고 같이 밥 먹는 값도 꽤 많이 쓰거든요. 그럼요. 예. 기자들하고도 밥 먹어야 되죠. 또
후배 의원들하고도 밥 먹어야 되죠. 당직자들하고도 밥 먹어야 되죠. 사실 매일 점심 저녁이 다 약속이 있고 그 돈을 다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특활비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밝혀진 것처럼 이 정도 액수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수증을 통해서 양성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최소한 특활비의 규모가 지금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이 부분부터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폐지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00% 영수증은 첨부돼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그것만큼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떤 전직 의원께서는 뭐 생활비로 줬다, 뭐 부지불식 간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더 논란이 됐었는데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뭐 경찰도 있고요, 국방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오늘 최승현 차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